심심한 녹한다. 로딩 중입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좋습니다. 자, 녹한다의 아두이노 513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라 7편. 로라. 아유, 공간이 부족하네요. 로라 7편. 자, 현재 녹한다가 사용하고 있는 이 로라 통신, 장거리 통신 그 모듈이 E220 900T 30D 요거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이전까지는 아두이노 우노에다가 연결해서 쓰다가 어제부터 ESP8266 보드로 갈아탔죠. 드디어 IoT 보드로 갈아탔습니다. 그럼 아두이노 우노로 기존에 할 수 없었던 행위들을 오늘 한번 해볼 건데요. 바로 이 프로그램으로 설정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하나 준비했습니다. 얘 가지고 이 사물 인터넷 보드에 접속해서 로라 모듈에 들어있는 설정값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그럼 로라 모듈에 현재 설정값이 무엇이 있겠는가? 뭐 주소라든지 자기 자신의 주소라든지 채널, 뭐 모드,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이 로라 모듈 안에 휘발되지 않은 메모리 영역이 있어요. 거기에 그 정보가 저장이 돼 있고 얘 두 개가 통신을 하면서 그 설정값을 바꿀 수 있는데 지금의 방식으로는 이 아두이노 코드 안에다가 설정값을 명시해 두고 처음에 부팅 시에 그 설정값을 업데이트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여기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딱 치고 들어가서 제가 현재 설정된 값이 뭔데 내가 이렇게 바꾸고 싶다라고 커맨드를 날리면 얘가 그렇게 바뀌어지도록 디자인을 해볼 건데요. 잘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사전 지식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두이노 우노는 할 수 없는 이 보드를 웹 서버로 구동을 시킬 거예요. 웹 서버. 그 다음에 AP 모드로 동작을 시킬 건데요. 이때 AP 모드라는 것은 액세스 포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우리 와이파이 검색하셔가지고 인터넷 공유기에 접속을 하잖아요. 그때 스마트폰을 스테이션이라 부르고 인터넷 공유기를 액세스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스테이션이 액세스 포인트에 접속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AP 모드로 동작하게 되면 스마트폰이 여기 접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이 보드가 인터넷 공유기인 양 그렇게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보드 내부에서 돌아가는 웹 서버에 이 스마트폰이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이 웹 서버를 통해서 내부의 설정값을 바꾸도록 디자인할 건데요. 일단 한번 간을 봐야 됩니다. AP 모드에서 웹 서버가 잘 돌아간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 예제도 있거든요. 그러나 AP 모드에서 오늘은 소켓 웹 서버를 한번 돌려볼 겁니다. 소켓 웹 서버가 잘 돌아갈지는 테스트 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것까지 한번 해보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한번 해보죠. 뭐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못하는 거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자, 경민님 반갑습니다. 1바로 와주셨네요. 강민님 반갑습니다. 2바로 와주셨고, 이관식님 3바로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최강용님 반갑습니다. 꿈꾸는 대로님도 반갑습니다. 요번 반짝반짝한 걸 보니 뭐가 있군요. 강민님께서 일병으로 진급하셨다라고 진급공지가 떠 있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죠. 그러면 냅다 지금 치고 들어갈 수는 없겠고, 제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이것입니다. 여기다가 한번 작성을 해보죠. 제가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ESP8266 보드를 AP 모드로 동작시키고 소켓 웹서버를 구동했을 때 스마트폰에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해서 일단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기본이 되는 예제가 녹한다가 405편에 하나 만들어 둔 게 있는데요. 일단 이 예제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가 하나 셋업이 돼야 됩니다.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들어가셔서 웹소켓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웹소켓. 오봉수님 반갑습니다. 푸른달님 반갑습니다. 우리 푸른달님께서 녹한다 열심히 하라고 콘텐츠 후원금 보내주신 거 잘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의 박수 3초였습니다. 자, 여기다가 웹소켓 딱 검색을 때리면 이게 검색이 되는 거였나? 검색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마주쳤죠, 그죠? 웹소켓이라고 된 거, 마커스 세틀러님이 만들어주신 2.3.6 버전 요거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설치 버튼 나올 거거든요. 이거 딱 설치하시면 이제 이 코드가 돌아가게 됩니다. 딱 설치해 두시고, 일단 이 코드는 사물 인터넷 보드가 인터넷 공유기에 접속이 된 다음에 스마트폰도 인터넷 공유기에 접속을 하고 인터넷 공유기를 중간에 끼고 통신을 하는 방식이에요. AP 모드가 아닙니다. 이 코드를 AP 모드로 돌아가도록 어떻게 좀 하면 가장 간단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 모드로 동작시키기 위한 예제는 내장 예제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비교해보면서 때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논리에 맞게. 모든 코드는 논리에 맞게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 그대로 돌아가는데 논리 없이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뭐 죽도 밥도 안 되게 되는 거겠죠. 논리를 가지시면 됩니다. ESP8266 와이파이라는 기본 예제에 털어보시면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라고 된 뭔가 그럴싸한 예제가 보이죠. 요게 액세스 포인터로 구동시키는 예제입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될 것은 얘가 상당히 복잡한 작업이 될 것 같네요. 일단 가져가 봅시다. 자, 일단 요만큼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역할이 될 것 같냐면, 자, 나의 인터넷 나의 사물 인터넷 보드가 인터넷 공유기처럼 동작을 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딱 했을 때 검색되는 그 이름하고 비밀번호가 뭘로 할 거냐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요. 녹한다 로라 이렇게 두겠습니다. 비밀번호는 1121314 녹한다 로라. 그럼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요런 이름이 나오겠죠? 요렇게 해놓는다고 그게 나오는 건 아니고 일단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셋업에 보시면 와이파이 소프트 API라는 게 있는데요. 얘를 이거랑 비교를 해 나가면서 보면 되겠죠. 얘는 와이파이 멀티가 돼 있는데 이 와이파이 멀티가 인터넷 공유기와 add AP 하면 인터넷 공유기와 접속을 하는 그런 애니까 와이파이 멀티라고 된 걸 일단 빼겠습니다. 빼고 엄청난 수술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다음 요거 인터넷 공유기하고 연결하는 작업 빼고 자, 이게 액세스 포인트로 하겠다 이 말이겠죠. 자, 메모해 두겠습니다. 제가 나의 보드를 AP 모드로 동작시키겠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IP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IP는 라이브러리 안에 특별하지 않으면 이걸로 자동으로 돼요.
192.168.4.1 특별히 바꾸지 않는다면 저걸로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IP는 알 필요 없고, 그 다음 서버 온 웹소켓 잠시만요. 뭐 요런 것들은 얘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서버 온 들어가 있죠. 리스폰스 됐네요. 서버 핸들 클라이언트 오케이.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잘 되는지 일단 테스트 해보죠. 그리고 원래 이 코드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냐면요, 스마트폰이 이 보드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보드 쪽에서는 스마트폰 쪽으로 현재 사물 인터넷 보드의 시간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해주고, 이 스마트폰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그 버튼을 눌렀다라는 행위가 이쪽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배경색이 계속 안 바뀐다고요? 그랬었나요? 제가 빼먹은 것 같네요. 경민이 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때 감사의 인사만 말씀을 드리고 챗봇에다가 올려놓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하이데스님 반갑습니다. 그 내역이 그 말씀이셨어요? 저는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챗봇에 있는 채팅창 화면 색깔 자체를 바꿔달라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후원을 해서 배경색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거 왜 안 했냐라고 했으면 제가 바로 알아들었을 건데, 이제 오늘에서야 그걸 인지를 했으니까요. 그거 해놓으면 한 달 동안 그렇게 되는 거니까 뭐 지금은 한다 해도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까지는 안 되겠고, 제가 이제 해놓으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게 될 거니까 일단 오늘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껐다 켜야 되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제 요거를 한번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했는데 그 말씀이셨군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코드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요, 엄청나게 난잡한 게 HTML을 알아야 되고 자바스크립트를 알아야 되고 아두이노의 베이스가 되는 C랑 C++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코드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모든 내용을 총망라해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일단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결과 중심으로 딱딱딱딱 오늘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코드를 잡아 넣어가지고 예상과 결과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요 코드를 잡아 넣으면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 검색을 하면 녹한다 로라라는 게 검색이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스마트폰에서 접속을 시도한 다음에 비밀번호 이거를 입력을 하면 이 스마트폰이 이거 안 켜지냐, 이 보드에 접속을 한 상태가 되겠고, 그때 스마트폰에 웹 브라우저 있잖아요. 크롬이라든지 삼성 인터넷 그런 거에다가 여기 돌아가고 있는 서버의 주소를 칩니다. 아까 주소는 제가 메모해놨죠. 192.168.4.1 요렇게 주소 창에다가 치고 들어가면 이 보드가 돌리고 있는 웹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고, 그때 웹서버하고 웹소켓 서버하고의 접속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일단 요까지 한번 해보죠. 자, 재부팅 딱 때려보죠. 이 뭐지? 이 IP 어드레스가 왜 나오죠? 잠시만요.
번호를 출력하도록 해야 되겠네. 이건 아마 이전에 히스토리가 남았던 게 출력이 되는 걸 거예요. 됐어. 요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는 거죠. 산 넘고 물 건너 한번 가봅시다. 이 문제는 이 스마트폰이 상당히 구형이라 가지고요. 보는 화면이 요즘 거하고는 조금 사뭇 다를 텐데, 와이파이 서치 딱 되면 아마 여기 나오겠죠? 여기 있죠? 녹한다 로라. 그럼 여기 이제 접속을 하는 겁니다. 1121 비밀번호 치고 연결 누르면 연결됨이라고 떴죠, 그죠? 이 상태로 두고 이제 스마트폰에 크롬 브라우저를 딱 엽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 이미 전 써놓은 거 있죠? 192.168.41이라고 된 요거를 딱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뭐 특별한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이 요 화면이 떴다, 그죠? 그럼 이 화면이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 자, 시리얼 모니터에 보시면 웹놈이 하나 커넥트가 됐다라고 떴잖아요. 그죠? 여기서 제가 요 스마트폰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녹한다 forever라는 게 요쪽으로 전송이 되고 있죠? 그리고 요 폰 쪽에는 요 뒤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 뒤에 잘려서 잘 안 나오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쪽에는 사물 인터넷 보드의 현재 시간이 1초에 한 번마다 전송이 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됐다, 그죠? 자, 이게 오늘 예제의 출발점입니다. 요거는 다음에도 제가 우려서 쓸만한 예제가 될 것 같으니 이거를 1번 예제로 저장을 해 두겠습니다. 요런 예제는 제가 한 번도 만들어 놓은 적이 없거든요. AP 모드의 웹 소켓 웹 서버 기본 껍데기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이렇게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하냐면요, 스마트폰이 웹 서버에 접속했을 때 현재 로라 모듈의 설정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오.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거예요. 그럼 일단 로라 관련된 예제가 506-1편에서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요, 요 예제하고 요 예제를 또 짬뽕을 시켜야 되겠죠. 자, 소프트웨어 시리얼.h 가지고 오겠습니다. 개 복잡합니다, 그죠? 이건 아두이노 우노 용이네. 요거 말고 어제 사물 인터넷 보드용으로 새로 만들어 놓은 게 있었죠. 사실 여기서 이것만 바꾸면 되는 상황이라 별로 어렵지 않으니 그냥 바꾸겠습니다. D5, D6, D7 이게 답니다. 끼리끼리 이렇게 뭉쳐주고, 그 다음 요런 애들은 제가 로라 모듈에서 쓰는 파라미터들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 제가 이렇게 명시해 둔 것은 만약에 지금 현재 로라 모듈의 설정 값이 내가 적어 놓은 거랑 차이가 나면 이렇게 바꿔 주십시오 라고 해서 작성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스마트폰이 치고 들어가서 업데이트하는 형태가 될 거니까 얘는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요 변수들은
로라 모듈에 있는 설정 값을 읽어 드릴 때 잠깐 아두이노에 기억을 시켜 놓는 변수입니다. 얘는 필요해요. 여기다가 두도록 하죠. 그리고 요거는 막 데이터 주고받을 때 쓰는 변수니까, 버퍼니까 이대로 두고, 제일 밑에 함수가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것도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저 뒤에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 처음에 보드가 부팅할 때 셋업이 실행이 되는데요. 시리얼 비긴. 이 수술 작업 상당히 어렵네요. 여기다가 다 때려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로라 모듈의 설정 값을 읽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얘가 필요하고, 요거는 지금 이 코드상에서 시리얼 비긴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위에서 이 기본 코드를, 라이브러리를 만드신 분이 뭐 이상하게 요렇게 적어놔서 아래쪽에 돼 있는데 얘랑 같다라는 말이죠. 이게 이거라는 말이니까 뭐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이게 그냥 시리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꾸기 귀찮아서 안 바꾼 거예요. 그럼 요렇게 쭉 가지고 오면 설정 값을 읽어오는 부분이 요만큼, 그리고 요 하단 부분에는 제가 아까 위에 상단에 디파인 해놓은 거하고 읽어드린 거하고 다르면 업데이트 하십시오 라는 형태니까 일단 요만큼만 싹 가지고 오면 아까 위에 만들어 놓은 전역 변수에 읽어드린 값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스마트폰이 접속하면 초기 값으로 여기 들어있는 변수 값을 반환을 하면 로라 모듈에 설정되어 있는 값을 보는 것이다. 맞죠? 그러면 스마트폰이 접속했을 때에 받아보는 화면이 이제 이렇게 웹 프로그래밍처럼 디자인이 되는데요.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요만큼인데 어떤 식으로 하지? 빈 껍데기를 만들고 리퀘스트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요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 오늘 너무 어려운 예제를 잡았네요. 하려고 하니까 뭐씩 상당히 깝깝한데요. 뭔가 상당히 깝깝한 느낌이 드는데. 자, 아무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어있는 텍스트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텍스트 파일 이름은 test.html이라고 하겠습니다. 확장자를 HTML로 바꾸니까 갑자기 아이콘이 바뀌죠, 그죠?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저 파일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요 파일을 이제 메모장에서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메모장에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치고 세이브를 딱 하면, 새로 고침하면 안녕하세요가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HTML의 편집을 메모장에서 하는 것이고, 저 HTML을 볼 수 있는 뷰어가 크롬 브라우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파일을 웹서버가 웹 클라이언트한테 전송한다는 것은 웹 클라이언트가 스마트폰에 크롬 브라우저가 되는 거고, 서버는 이 보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크롬 브라우저는 HTML을 볼 수 있는 전용 뷰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보드가 스마트폰 쪽으로 보내주도록 하면 이 화면이 똑같이 뜬다는 얘기가 되겠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테이블 구조로 가겠습니다. 테이블 폴더 1 너비는 500. 자, 지금 HTML에 테이블 태그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비어있는 화면이 일단 딱 나오고 스마트폰에서 설정값 읽어오기라는 버튼을 딱 누르면 싹 가지고 오고, 내가 변경해서 설정값 쓰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그 값이 로라 모듈을 업데이트 하는 데 쓰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애초에 처음에 접속을 딱 할 때 설정값을 서버에서 보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가 좋을지
근데 난이도를 생각한다면 전자의 방식이 후자의 방식보다는 조금 더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방식으로 가도록 하죠. 자, 요런 구조물들은 제 나름대로 그냥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자, 녹한다는 이상한 거를 많이 할 줄 알거든요. 녹한다의 로라. 먼저 주소 체계가 두 개입니다. ADDH가 있고 ADDL이 있거든요. ADDL. 그 다음에 채널. 그 다음 모드. 그 다음 한 개 뭐였지? TX 파워. 요렇게 송신 파워. 저장 딱 때리면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요 너비를 한 200 정도로 딱 잡아주면 오케이. 그리고 요 안에다가는 값을 출력도 해야 되고 입력도 해야 되니까 인풋 박스를 잡아 넣을 겁니다. 인풋 타입 텍스트. 일단 요만큼만. 됐죠? 그럼 요거 이제 키보드로 뭔가 잡아 넣을 수 있는 화면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아래쪽에 설정하기 버튼을 딱 만들어 두면, 1곡이랑 설정하기 버튼을 딱 만들어 두면 되겠죠? 뭐 오타났네요. 테이블. 한 칸 더 만들어가지고. 콜스판 이고 요 안에다가는 인풋 타입 버튼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밸류는 가져오기. 하나는 가져오기고 하나는 저장하기. 됐죠? 그럼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딱 누르면 로라 모듈에 현재 설정되어 있는 게 여기 다다다다닥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일단 확인을 하고 저장하기를 그 다음 뭐 바꿀 거 있으면 바꿔서 저장하기를 딱 누르면 그걸로 이렇게 딱 저장이 돼버리면 괜찮겠다, 그죠?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하면 또 웹소켓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요. 자바스크립트를 여기다가 갖다 발라야 되거든요. 자, 약간의 자바스크립트까지 여기서 조금 연동을 시켜놓고 가겠습니다. 방금 보신 거는 HTML 다큐먼트고 스크립트라고 된 영역을 이렇게 만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이 버튼을 가져오기라는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임의의 값을 제가 그냥 랜덤하게 지정해 놓은 값을 여기다가 출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먼저 알아내야 우리가 조금 이따가 아두이노 코드에서도 그걸 반영시킬 수가 있는데요. 요 텍스트 박스 하나하나마다 ID가 부여가 돼야 됩니다. ID, ADDH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두죠. 자바스크립트는 ID가 있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정보죠. 이 CH 이거는 모드 DX 파워 이렇게 ID를 집어넣겠습니다. 그 다음 이 버튼을 딱 눌렀을 때 그때 저기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펑션 set text 함수
아두이노하고 함수 모양이 좀 다르죠, 그죠? 뭐 보이드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전체 문서에서 도큐먼트에서 전체 요 다큐먼트 안에서 get element by id id가 뭐시기인 놈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addh인 놈을 찾아서 그놈 안에 들어갈 텍스트에다가 안녕을 집어넣어라. 요렇게 하고 요 함수가 어디서 호출이 되느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뒤에 on 클릭 요 놈을 클릭하면 요 함수를 호출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세미콜론을 넣어야 되는가? 일단 요렇게 해보죠. 아리까리하네요. 안된다 그죠? 이거 아니었나? 갑자기 좀 헷갈리네요. 자, 보시죠, 다시. on 클릭하면 set text function. 문법이 이게 아니었던가요? document get element by id addh value인가? 텍스트가 아니라 자, 자바스크립트를 까먹어서 못하고 있는 녹한다를 보고 계십니다. on 클릭 이 맞는 것 같은데 set text document addh 스크립트 요럴 때 뭔가 보는 화면이 있었습니다. on 클릭 not a function이다. get element 저 찾았습니다. 오케이. 요 i도 대문자였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자, i 그죠? 됐네요, 그죠? 안녕이라는 게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걸 누르면 요 문서 안에 5개의 항목이 있잖아요. 요 L도 있고, 요 뭐 CH도 있고, 모드도 있고, TX 파워도 있고. 요거 이제 뭐 1, 2, 3, 4, 5로 바꾸겠다고 하면 이렇게 따다다닥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이제 보내주는 행위를 아두이노가 빡 보내주면서 요 함수가 딱 호출이 되고 요게 요 알맹이가 이렇게 바꾸치기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미리 한 수 앞서서 또 요 버튼을 눌렀을 때를 생각을 해보자면 저장하기를 누르면 읽어드려서 보내주면 되는 거니까 요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요 안에 일단 요 테이블로 만들어놓은 요만큼을 지금 여기 보시면 리스폰스 안에 요 안에다가 쑤셔 넣어야 되거든요. 잡아 넣어야 되는데 우겨 넣어야 되겠습니다. 개 복잡하다. 바디와 바디 사이에 지금은 더미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고 여기다가 잡아 놓고요. 그 다음 지금 이 다큐먼트가 스트링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행을 해서 스트링 안에 집어넣는 문법을 쓰고 있습니다. 한 라인이 끝날 때마다 요 엔터가 쳐지는 위치에 역슬래시 기호를 붙이도록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다 하나씩 이렇게 빠짐없이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쌍따옴표가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쌍따옴표 앞에도 역슬래시 기호가 붙여져 주면 되겠습니다. 살짝 뭐 중간 과정을 건너뛰면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여기서 가져오기라는 버튼을 딱 누르면 잠깐만요. 어찌 해야 되노?
가져오기를 누르면 갔다가 와야 되니까 애초에 그냥 초반에 값을 가지고 오는 방향이 더 나을 것 같네요. 아닌가? 뭐가 좋지? 미리 생각을 안 하고 온 상태라 가지고 한번 결정을 해보죠. 뭐가 더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더 쉬운 방법으로 가야 되니까. 그럼 아무튼 간에 스마트폰 쪽에서 보드 쪽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야, 내놔라 했을 때 내놓는 거니까 내놔라 하는 어떤 명령을 보내주면 그러면 주고받는 알맹이가 두 종류가 되는 거니까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value라는 필드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value 안에 %addh 독특한 패턴을 여기다가 지정을 해두겠습니다. 요렇게 요래 이거는 저번에 제가 한번 쓴 적이 있는 전략인데요. 유니크한 패턴을 스트링 안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 전체가 스트링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접속을 딱 했을 때 서버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저 다큐먼트를 던져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아까 익명 함수로 구현이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죠? 리스폰스라고 되어 있는 다큐먼트를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던져줄 때 여기 전에 로라 정보를 기본으로 입력해서 전송한다 라고 갈아타겠습니다. 그럼 이 리스폰스 안에 들어있는 replace라는 함수를 쓸 건데요. replace %addh라는 독특한 패턴을 찾아서 그 자리에다가 전역 변수 만들어 놓은 거 여기 5종 세트 있었잖아요. 요 값을 잡아 넣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네, 제가 오늘 괜한 예제를 준비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아무튼 뭐 하겠노라라고 했으니까 해야죠, 그죠? 자, 그럼 addh 값을 요 값을 16진수로 응답을 하겠습니다. 16진수. 그리고 addl 값을 바꿔치기 하면 되겠고, 채널도 16진수로 보내겠습니다. 근데 요놈 두 개가 좀 문제인데요. 요놈 두 개는 요놈 두 개를 처리하는 루틴을 여기 만들어 둔 게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보내주면 되겠네요. 자, 먼저 모드의 여섯 번째가 1이면 이거고 0이면 이거니까요. 여기 안에 그냥 그대로 때려 넣을 수 있겠네요. 그죠? 상당히 복잡한 어떤 형태가 되기는 하는데, 자, 모드는 요 안에 들어가는 알맹이가 여기 대신 들어가면 되는데, 요때 문제가 있습니다. 요때 문제가 개행이 이루어졌잖아요. 스페이스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거든 요 둘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적어놓은 요 변수의 값을 대신을 하게 될 건데요. HTML에서는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을 때는 양단에 따옴표를 해줘야 됩니다. 요렇게. 요 안에 뭔가 단어가 스페이스가 허용되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그 전체가 하나의 문자열이 되지, 얘가 없으면 스페이스가 처음 있는 것까지가 한 덩어리가 돼서 출력이 되게 되니까 주의하세요. 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다음
tx 파워. tx 파워를 요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돼 있죠. 가지고 와서 뭐 그대로 담으면 되겠죠. 뭐 딱 해고 싹 가지고 와서, 그럼 요거일 때 30 dBm이니까 얘는 이렇게 그냥 바로 써버리면 되겠네 이거죠. 30 dBm. (27 dBm) 24 21. 요렇게 샥 바꿔치기를 하고 딱 보내주게 되면 초기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초기 값이 들어가는 어떤 원리가, 요거 다시 잘 보세요. 지금 이거를 새로 고침하면 초기 값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value라고 해가지고 1, 2, 3이라고 해서 새로 고침을 딱 하면 1, 2, 3이 생기잖아요, 그죠? 요렇게 딱 처음에 페이지를 받았을 때 그 값을 잡아 넣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마루호두님 반갑습니다. 자, 요건 이제 빼고, 됐고. 가족이라는 버튼은 지금 필요 없어진 버튼이니까 요거는 지우고. 자, 일단 요까지 해서 코드를 잡아놓고 스마트폰으로 접속했을 때 로라 모듈에 있는 값을 스마트폰에서 일단 확인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하고 했던 행위가 2번 작업이 되겠죠? 2번 예제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안 쓸 때는 충전을 좀 해놔야 되겠네. 자, 서버가 열렸고요. 처음부터 다시 접속해. 녹화한다 로라 이미 연결돼 있네요, 그죠? 확실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됐네. 자, 그러면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해보죠. 이거는 이전에 떠 있었던 화면이고, 새로 고침 따가면 이거 안 되는 거 보니까 연결이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죠. 지금 저 보드 쪽에 보면 아무 화면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요 AP에 먼저 연결을 하고, 왜 연결이 안 되냐? 스마트폰이 꽂아서 그런가 보네요. CHH님 반갑습니다. 재부팅 한번 해볼게요. 연결이 안 되네요. 자, 일단 뭐 연결됨이라고 나오긴 나왔습니다. 된 것 같다, 그죠? 자, 주소 0, 하이 주소 0, 로우 주소 1, 채널 47, 모드, 픽스드 트랜스미션, 송신 파워 21 dBm. 됐죠? 가져오기. 저장하기를 누르면 그 기능은 아직은 안 됩니다. 구현을 안 했으니까. 가지고 오기까지가 일단 된 거죠.
근데 지금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중간 단계 예제를 만들어서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2번에서 차근차근 늘려 나가는 걸로 하죠. 이제 다음 할 작업은 어, 설정값을 바꾼 설정값을 보드 쪽으로 전송하시오. 요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보죠. 스마트폰 쪽으로 넘기는 것까지는 됐잖아요. 그럼 스마트폰에서 그걸 받은 다음에 스마트폰에 뜨는 화면은 지금 얘가 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또 기본 작업을 좀 한번 해보죠. 어떻게 여기 모드하고 송신 파워하고 떠 있는 값을 바꿀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모드는 value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픽스드 트랜스미션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송신 파워는 21 dBm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모드는 두 개가 있습니다. 픽스드 트랜스미션이 있고 트랜스페런트 트랜스미션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직접 입력을 해야 되지만 얘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라디오 버튼으로 한다. 요셉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다가 막 뭐 영어로 적어서 보내는 거는 설정하기가 너무 불편한 형태잖아요. 그죠? 한번 보자. 라디오 버튼으로 가면 라디오 버튼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얘는 이렇게 하지 말고 상당히 난해해지고 있는데요. 점점 큰일 났습니다. 자, 인풋 타입 라디오 인풋 타입 라디오 여기다가 value라고 쓸 수 있나? 일단 요렇게 한번 저장해보죠. 그럼 요 뭔가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얘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걸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아니라 그럼 이 라디오 버튼에 픽스드 트랜스미션 트랜스페런트 트랜스미션 이거 맞나요? 트랜스미 뭐죠? 트랜스라 하겠습니다. 그냥 영어가 짧아서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아니면 요거가 요렇게 이거 맞다. 얘가 체크가 두 개가 되잖아요. 그죠? 요럴 때 얘 두 개를 같은 그룹으로 묶어야 되는데요. 그게 어떻게 하더라? 네임인가? 네임 이꼴 마이모드. 이 네임이 같으면 같은 그룹으로 묶일 겁니다. 뭔 말이냐면 스위칭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 아니면 저거. 라디오 버튼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일 때 쓰는 게 라디오 버튼이고, 복수개가 허락이 되는 방식은 체크박스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여러 개. 당신의 취미가 무엇입니까? 취미가 3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없을 수도 있고. 당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남자이면서 여자일 수, 요새는 그런 말을 하면 위험하니까 예시를 바꾸겠습니다. 당신은 학생입니까? 직장입니까? 학생이면서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아무튼 이거 아니면 저거일 때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러면 모드에서 픽스드 트랜스미션이면 여기가 체크가 되도록 보낼 때 그렇게 보내주면 되겠고, 여기서 제가 이걸로 바꿔서 저장하기를 누르면 얘로 바꾼다라고 하는 정보가 저 보드 쪽, 서버 쪽으로 날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스타일로 갈아타겠습니다. 어차피 만드는 사람 마음인 거잖아요. 그죠? 요래. 그리고 송신 파워도 설정할 수 있는 게 4개가 있어요.
총 4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디오 버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마이 파워, 마이 TX 파워, 21 dBm이 가장 낮은 거고, 그 다음 24 dBm, 27 dBm, 30 dBm. 그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낫죠. 요렇게 막 골라가지고 딱 누르면 그걸로 세팅이 샥 갖다 발라지면 되는 거니까. 요 조그만 크기를 줄이면 더 멋있을 것 같네요. 150 뺐죠. 그럼 이렇게 바꾼 거를 일단 서버에서 보내줄 때 요거를 픽스드 트랜스미션에 21이면 요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보내줘야 되니까 일단 그거를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잠깐만, 그거를 하려면 아마 여기다가 지금 새로 고침하면 요놈 두 개의 옵션이 없잖아요. 그죠? 기본으로 체크할 때는 아마 제 기억에 체크드라는 거를 여기 안에다가 잡아 넣으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모르겠네요. 체크드. 아, 그렇죠? 그럼 체크드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얘가 기본이 체크가 되는 거고, 여기 들어가 있으면 얘가 기본으로 새로 고침했을 때 체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체크드라고 하는 키워드가 여기 안에 둘 중에 해당되는 거에다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일단 요만큼 가지고 가서, 어마어마하죠? 오늘 하는 예제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요 중에 한 개의 지금 체크드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떤 식으로 한다? 하나하나 패턴을 다 넣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자, 여기다가 퍼센트 모드 1, 2 이렇게 가겠습니다. 모드 1 요거 대신에 체크도로 바뀌면 되는 거니까 모드 1, 2, 그 다음 여기는 파워 1, 2, 3, 4 가겠습니다. 아, 그런데 맞다. 근데 만약에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요거는 빼야 되겠죠? 모드 1에 체크드면 요거를 체크드로 바꾸고 얘는 아무것도 없는 공란 상태로 바꿔서 보내줘야지. 안 그러면 이거는 저 HTML 입장에서는 얘 뭐냐 이제 이렇게 될 거니까 이제 그것도 처리를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처리하는 부분 아래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가지고 우리가 갈림길을 만들 수 있었죠. 요게 여기가 아니구나. 자, 여기죠. 자, 요거 세 개는 그대로 하고, 자, if 복잡하다.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일 때 지금 픽스드 트랜스미션이죠. 여기일 때 요거고, 그러면 replace 첫 번째 게 체크가 되면 되는 거니까 퍼센트 모드 1을 체크드로 바꿔서 하고, 모드 2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이렇게 공란으로 해서 보내주는 거죠. 그죠? 얘가 아닐 때는 두 번째 거, 얘가 체크드로 바뀌고 얘가 공란으로 하면 결국 HTML 문서 안에 박혀져 들어가는 저 문자열이 요 놈이 체크가 되든지 요 놈이 체크가 되든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조건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 얘는 30이니까 제일 마지막 거, 저 네 번째 거만 체크드가 되면 되겠죠.
파워. 여기서 리스폰스의 리플레이스. 이제 독특한 패턴을 딱 만들어 놨으니 요거를 체크드 하고, 나머지 1, 2, 3은 공백으로 바꿔버리겠다. 아, 뭔가 좀 꼼수인 것 같다, 그죠? 그런데 우리 웹 프로그래밍 안에는 사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요렇게 꼼수가 장렬합니다. 얘는 여기, 얘는 여기. 됐다. 일단 요까지 제대로 됐을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건너라.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연결됨. 아, 이게 보드가 재부팅 될 때 보니까 접속 관계가요, 끊었다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결과 확인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네요. 세션이 계속 바뀌어서 그러나? 됐다. 21dBm은 체크가 됐는데 요 픽스드 트랜스미션은 체크가 안 됐다, 그죠? 아, 이 왜 그렇지? 왜죠? 이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 퍼센트가 한 개 빠졌네요. 아, 그렇죠. 맞아, 이렇게 퍼센트 모드 퍼센트였으니까 됐습니다. 지금 녹한다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좀 느낌이 오시나요? 뭔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오늘은 그 녹한다의 행위 예술을 이렇게 관람하러 오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에 그 연극을 보듯이 잘 모르겠더라도 그냥 좀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지금 후회 중이거든요. 왜 내가 이런 주제를 오늘 잡았을까 하면서 후회하고 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됐죠? PX 정보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픽스드 트랜스미션의 21dBm에 그럼 여기서 제가 이걸로 이렇게 바꾸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딱 누르면 요 값으로 업데이트가 되면 딱 완벽한 상황이죠, 그죠?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 이거 뭐 살펴보지 말고 그냥 뭐 바로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다큐먼트가 그 클라이언트 스마트폰의 크롬 브라우저가 받게 되는 하나의 문서가 되는 건데, 이 문서 안에 첩자가 타고 있습니다. 바로 웹소켓 클라이언트 코드가 여기 들어가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웹 서버하고 웹 클라이언트가 접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웹소켓 통신이 양방향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되는 그렇다기보다는 커넥션 샌드에다가 뭐를 보내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서버 쪽으로 뭔가 보내주는 행위가 되고, 온 메시지라고 된 이 부분은 서버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주는 메시지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현재 서버는 보드가 되고 클라이언트는 크롬 브라우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띵 보낸 게 이거는 지금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띵 보내면 서버 쪽에 이쪽 메시지 수신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보낸 거는 이쪽으로 들어오고, 서버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낸 거는 그것까지 구현을 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런 거 보내줄 테니까 네가 이거를 받으면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된다까지 문서 안에 담아가지고 규칙을 만들어서 전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은 자바스크립트로 그 규칙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된다는 거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픈 뭐 요런 거 요런 건 다 빼고, 자 먼저 보내줘야 되니까 커넥션 샌드라는 요 샌드 메시지, 샌드 세팅. 아까 함수 만드는 거는 보셨죠? 펑션 샌드 세팅이라는 함수에 커넥션 샌드에 지금 유저가 이렇게 설정해 놓은 값을 서버 쪽으로 업로드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대상이 되는 것들이 하나, 둘, 셋. 잠깐. 얘는 그럼 어떻게 처리되지? 얘는 한번 잠깐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기억이 아리까리해서 뭘 지금 테스트해야 되냐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얘가 체크됐냐, 얘가 체크됐냐를 어떻게 감지를 할 것인가. 자, 여기다가 id 모드 1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모드 2 모드 1 저거는 체크가 됐냐 아니냐니까요. 이 체크드라는 필드가 true냐 false냐를 논하면 될 건데요. 만약에 여기에 체크드가 체크가 돼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else if 개 복잡합니다. 갑자기 급하기가 싫어졌네요. 1번 체크드가 모드 1 왜 이만큼만 하죠? 왜 이만큼만 복사가 됐지? 뭐 얘가 왜 일로 갔지? ADDH에 체크드가 아닌가? 좀 체크드. 이거 큰일 났습니다. 기억이 아리까리해가지고 괜히 복잡한 거 쓰려다가 큰일 났는데. 자, 요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여기 1번, 2번이 나와야 되는데요. 체크드 마이 모드 요렇게 해보면 되겠네. 일단 요만큼 잠깐 오려놓고
그죠? 요 버튼을 누르면 체크가 된다. 그럼 이거 조건식 맞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는 쓸 수 없는 건가? 조금 좀 더 포멀하게 적어보죠. 얘가 true면 뭐 이렇게는 쓸 수 없나 보네요. 자, checked가 그러면 어떻게 읽어드리죠? 뭐가 체크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지? 마이모드에 아이디가 도큐먼트 체크드가 체크가 딱 되면 아니면 이거를 잘못 썼나? 잠시만요.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했다 안 했다 이러니까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거는 됐고. 이 희한하네요. 논리상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코드는 먹혀 들어가지가 않네요.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뭐가 체크가 됐는지를 알아내서 전송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체크드가 잠깐만요. 검색 찬스를 잠깐 쓰고 오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라디오 체크드 value 오케이. 오케이. 어렴풋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value 1 value 2 아닌데 이 큰일 났네요. 다시 잠깐만요. jQuery는 또 뭐야? 근데 조금 전에 제가 해놨던 거 그게 이렇게 쓰는 게 맞다라고 돼 있는데요. 나는 왜 안 되나? 체크드. 그죠? 이게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구문인데. 하다 안 되면 좀 뭐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란하네요. 심란합니다. 도큐먼트 엘리먼트 체크드면 한 번 더 해볼게요.
if else 구조로 한번 가볼까? if else. 아하, 가로가 한 개 빠졌었네요. 그렇죠.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구문이었는데 안 된다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는 문법이 안 맞으면 안 돌아가요. 얘가 하나 빠졌었네요. 됐네요. 그러면 뭐가 체크가 돼 있다 확인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 아이디를 다 이렇게 구해주고 아이디. 그러면 또 개 복잡하겠네. tx1 이렇게 가겠습니다. tx2, tx3, tx4. 여기다 하지 말고 메인 코드에다가 바로바로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죠. 그럼 얘가 아이디를 다 이제 하나씩 주면 되니까 얘는 아이디가 모드 1. 모드 1하고 이 퍼센트 모드 1하고는 패턴이 다르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진 않겠죠. 그죠? 모드 1, 2. 얘는 tx1, 2, 3, 4.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정보를 읽어와 가지고요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제출을 할 겁니다. 웹 소켓으로 전송을 해줄 건데요. 먼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값을 빼내야 되겠죠. id가 요거는 좀 전에 봤습니다. document get element by id에 요거 안에 들어있는 value 값, 요 자체가 저 유저가 뭐든 원래 값이든 바꿨든 뭐 한 그런 값이 되는 거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까지는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음 네 번째 거부터가 문제죠. 요거 모드는 요거가 요거냐 저거냐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모드에 체크드가 모드 1이 볼격부터 잡아놓고 가지고 요렇게 가야 되고, 뒤에 놈은 요게 4개가 되겠죠. tx1 요 4개 중에 한 개겠죠. 요거를 이제 딱딱딱딱딱 해가지고 딱딱딱딱딱 해가지고 보자. 오브젝트 구조로 갈 건데요. 먼저 저 위에다가 my data라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를 하나 딱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잡아 놓으면 되는 거든가. 오브젝트 밑에다가 오브젝트를 붙이면 되는 거니까, 오브젝트에다 오브젝트를 붙이는 거니까 그죠? 아마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my data라는 오브젝트에 addh라는 값으로 요 값을 대입을 하겠다. addl 일단 되는지 마는지는 하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는 얘가 체크되면 모드에다가 my data의 모드에 1이라는 값을 잡아놓고 문법에 맞게 얘는 2라는 값을 잡아놓겠습니다.
그리고 tx 파워도 첫 번째 거를 고르면 1, 2, 3, 4 이렇게 간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여기 들어있는 오브젝트를 바로 제이슨으로 만드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거 또 함수가 기억이 안 나니까 잠깐 검색 찬스를 쓰고 오겠습니다. 스트링 파이 이거네요. 잠깐만요. 제이슨 점 요거를 보면서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 안에다가 요 안에다가 요 오브젝트를 이렇게 딱 잡아 넣으면 얘가 이제 제이슨으로 변환이 될 건데요. 요거를 요 결과를 시험 삼아서 여기다가 한번 출력해 보는 겁니다. 여기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죠. 엄청나게 복잡하죠. 일단 요만큼을 요 테스트하는 공간으로 가지고 와서요. 좀 때려놓고 임동희님 반갑습니다. 버튼을 딱 때려 누르면 제이슨으로 표현한다. 일단 요만큼을 한번 해보죠. 됐죠? 입력한 게 제이슨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요 제이슨을 지금 이거는 거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크롬에서 돌아가는 거고 저거를 보드 쪽으로 전송해줘서 보드의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뭔가 논리 없이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돌아는 간다 그죠? 돌아는 갑니다. 그럼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저장하기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샌드 아까 제가 바꾸지 않았던가요? 아까 이거 지우고 세팅으로 바꿨던 것 같은데 제가 헛것을 봤나요? 하여간 요 샌드 세팅이라고 하는 요 함수가 호출이 되면 이제 요 작업을 할 겁니다. 요 작업을 딱 할 거고 그때 만들어진 이 제이슨을 커넥션 샌드가 서버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딱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공간도 스트링 안에 들어있는 공간이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공백 없이 라인 끝에 역 슬래시를 붙여줘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요 함수가 어디서 호출이 될 거냐? 여기 있는 이 저장하기라는 이 그럴싸한 블럭을 on 클릭하면 호출하겠다. 됐죠? 잡아 넣어서 저기서 처음에 접속할 때 보내준 거를 변경을 한 거를 이쪽으로 한번 다시 보내줘 보는 거죠. 그리고 다음 수수는 그 정보를 풀어서 제이슨을 오브젝트로 다시 변환을 해서 설정 값을 업데이트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니까 되기는 되네요. 굉장히 난잡했는데 뭐 어떻게 하니까 되기는 되네요. 자, 일단 녹한다 로라에 접속을 하고
근데 얘가 계속 이게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니까 접속이 한 방에 좀 잘 안 되네요. 이거는 스마트폰이 꾸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아, 됐다. 자, 요 서버 쪽에서도 커넥션 됐다라고 뜬다, 그죠? 커넥션 됐다라고 뜨고. 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이디를 2로 바꾸는 겁니다. 아, 주소 하위를 2로 바꾸고, 채널을 48로 하고, 요거랑 요거를 선택해가지고, 저장하기를 눌러보죠. 그러면 지금 서버 쪽에 뭐 날라왔다, 그죠? 이거 보이나요? 그죠?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날라왔죠? 그러면 다음 수수는 서버에서 받은 이 데이터를 제이슨으로 들어오잖아요. 요거를 압축이 된 거랑 같습니다. 풀어가지고 어드레스 2 요거 0 요거 2 채널 48 모드가 2라는 거는 1은 아까 픽스드고 2는 트랜스페런트니까 거기에 맞게 세팅을 하면 되겠죠. 근데 뭐 몽땅 이대로 세팅을 해도 되지만 현재 세팅되어 있는 거하고 지금 유저가 보낸 값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메시지가 지금 어디로 들어오고 있느냐? 여기로 들어옵니다.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서 출력이 되고 있는 거죠. 일단 들어오는 이 페이로드를 잠깐만요. 넘은 뭐지? 일단 저 페이로드를 여기서 스트링으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스트링 마이 데이터에다가 바로 때려 넣을 수는 없으니까 포르프를 돌리겠습니다. i는 0에서부터 i는 요 랭스 개수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요만큼 쭉 돌면서 마이 데이터에 요 페이로드를 캐릭터로 샥 문자 열로 날라오니까 캐릭터로 샥 바꿔서 요 마이 데이터에 잡아 넣은 다음에 요거를 제이슨에서 이제 오브젝트로 바꿀 겁니다. 그럼 우리 수준에서는 저거를 파싱하는 제이슨을 파싱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제이슨이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려고 만든 거니까 자바스크립트에는 당연히 함수가 구현이 돼 있겠죠? 요런 거 이미 있습니다. 근데 아두이노는 자바스크립트 거 내장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셋업을 하셔야 됩니다.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주흠님 반갑습니다. 자, 환장의 도가니 513편을 보고 계십니다. 아두이노 제이슨 여기 있죠? 6.18.5 버전 저는 설치해 놨으니까요. 여기서 뭐 저랑 똑같은 거 골라서 하시든지 뭐 새로운 거 하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설치했으니까 여기 있겠죠? 아두이노 제이슨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서 파서 이그젠플을 켭니다. 그 다음 헤더 파일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아두이노 제이슨.h 가지고 와서 저 상단에 딱 붙여놓고 엄청나게 많죠? 딱 붙여놓고 그 다음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주소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요 어시스턴트라고 된 거 있죠? 딱 누르시고 그 다음 얘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끄고 좀 전에 수신받은 데이터 한 벌을 카피를 하셔가지고
ESP8266 Deserialize Next 여기다가 때려 넣습니다. 그리고 Next 누르시면 얘가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아, 좋은 세상이다, 그죠? 근데 이거 왜 캐릭터로 변환되지? 얘를 숫자로 처리를 안 해주는구나. 요 제이슨 데이터 잘 보시면요. 뭐야? 숫자는 쌍따옴표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숫자는 이렇게 숫자만 보내면 됩니다. 얘는 숫자 붙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거 양단에 쌍따옴표가 붙었다는 얘기는 자바스크립트는 숫자와 문자의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문자로 표현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숫자인데 얘는 그거를 문자열로 처리를 해서 보내준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나는 숫자였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꼼수라면 꼼수일 수도 있고 정석이라면 정석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값이 담길 거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얘가 지금 문자열로서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들어봤죠? 숫자는 사칙연산이 되고 문자는 사칙연산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곱하기 1을 하라라고 했다. 그럼 얘가 생각을 하겠죠? 이 미친놈이 곱하기 1을 여기다가 써놨네. 나는 이걸 문자인 줄 알고 있었는데 곱하기 1이 있다는 거는 묵시적으로 제가 숫자라는 의미죠. 그죠? 제가 얘보다 갑이잖아요, 그죠? 제가 곱하기 1이라고 붙여놓은 거에 어떤 의미를 얘가 찾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 곱하기 1이라는 게 성립이 되려면 얘가 숫자여야 그게 가능한 거니까 숫자로서 얘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을 경우에는 아마 쌍따옴표로 날라오지 않고 이제 요렇게 날라오게 될 겁니다. 그럼 요거를 다시 넣어가지고 딱 해보면 되겠죠? 그냥 이게 이제 인트로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죠. 가지고 갑니다. 여기죠? 이걸로 싹 가지고 옵니다. 다다다다닥 가지고 와서 여기 Deserialize JSON의 인풋이 얘가 들어가면 되죠. 수신된 데이터가 저기 들어가면 되겠고, 에러가 났으면 이러쿵저러쿵. 그리고 지금 제가 웹소켓을 굳이 해놓은 이유가 진행 상황을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실시간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요. 저 위에다가 칸 한 개를 더 만들 겁니다. 칸 한 개를 딱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현재 상태라고 할 겁니다. 현재 상태. 요 현재 상태 칸에 제가 설정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전송, 뭐 설정 완료, 실패, 에러, 뭐 그런 메시지를 유저한테 다시 응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요 칸에다가 TH 섹션에 ID result라는 이름으로 여기다가 일단 때려 넣어 놨겠습니다. 저까지 해두고, 그 다음 여기서 일단 여기서 에러가 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뭔가 서버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낸 메시지를 온 메시지 이쪽에서 받게 될 건데, 요 결과를 여기다가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현재 진행 상태를 보내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받았을 때 요 전체 문서에서 result라고 된 ID를 찾아서 저 TH 섹션이었잖아요. 쟤는 inner 텍스트입니다. inner 안에 들어가는 알맹이에다가 서버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낸 메시지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을 해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서버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주는 문 함수가 있겠죠. 그게 얘입니다. 웹소켓에 broadcast txt 가지고 가셔서 일단 여기까지 오면
서버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는 겁니다. 전송 완료. 그리고 로라 모듈의 값을 업데이트할 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하나 설정하고 딜레이, 하나 설정하고 딜레이. 그 딜레이가 없으면 설정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딜레이가 걸리는 동안에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뭐 현재 상태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일단 요까지가 전송 완료인 상황이고, 요 값은 전역 변수 값을 업데이트를 먼저 해주면 되겠죠. 여기 있는 값으로 굳이 새로운 변수 쓸 필요 없이 이미 만들어진 변수가 있으니까 요 값으로 싹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모드하고 tx 파워는 여기 들어가는 거에 의미가 달라요. 모드하고 tx 파워는 아이 어렵네. 요런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픽스드 트랜스미션일 때고 이게 트랜스페런트 트랜스미션이니까 여기서 값이 뭔가에 따라서 저 값을 그냥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이거 어디있냐, 위치도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 얘네 세 개는 받은 값 그대로 잡아 넣어주면 되고, 만약에 얘는 일단 받아서 만약에 모드를 하지 말고 뭐라고 하지? 변수 이름 짓는 게 너무 어렵네. 리시브. 받았으니까 리시브라고 하는 걸 앞에 붙이겠습니다. 만약에 리시브 모드가 1인 경우와 2인 경우가 현재 있겠죠? 1이라면 아까 픽스드로 세팅한 거고, 요거는 트랜스페런트로 한 거니까 요 now 모드의 값이 뭐가 들어갈지 여기서 이제 직접 잡아 넣어주면 되겠죠. 요 값을 여기 잡아 넣어주고, 요 값을 여기 잡아 넣어주고. 됐다, 그죠? 그 다음 놈, 얘는 일단 받아서 얘도 4개 중에 1개죠? 얘가 1이 등가. 요 4개 중에 1개니까 자, 이게 tx 파워 21일 때니까 요대로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 30일 때는 뒤에 끝다리 2개가 0일 때 30이었습니다. 얘가 이제 30인 상황이고, 그리고 얘가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그 상태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거는 요 안에 이제 요거 규칙을 보면 알겠죠? 1 방방 11 비트 리드. 제일 하위 비트가 1일 때가 0일일 때가 27이네요. 그러니까 요게 27이고 요게 잠깐만요. 1빵이 24니까 얘가 21, 얘가 24여야 되니까 1빵이고 얘는 빵 1이고 얘가 30이 되는 거죠. 그죠? 규칙에 맞게 이렇게 따딱따딱 해서 전역 변수 값 업데이트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실제 이제 업데이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로라 모듈의 설정 값 업데이트 하기. 그거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때려 넣으면 되겠네요. 자, 이게 잠깐만요.
set addh 줬다가 그냥 대입하는 걸로 만들어 놨으니 됐고, 다음 자 100ms 쉬고, 요런 딜레이가 반드시 걸려야 작동이 되는 걸로 일단 확인이 됩니다. 요 딜레이 안 걸고 타이밍에 따라서 우리가 제어하려면 로라 모듈에 AUX라는 핀이 있거든요. 그 핀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소량의 딜레이를 걸어버리는 거죠. 아, 브레이크는 원래 있던 거구나. 아, 뭔가 했네. 브레이크가 뭐죠라고 하려 했는데. 됐고. 아, 근데 이거 모드 변경을 하려면, 맞다. 냅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그, 사용 모드에서 설정 모드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먼저, 로라 모듈을 설정 모드로 변경해야 한다. 그 변경하는 방법은 이미 이 코드에 들어있죠. 요거 모드 핀을 하이로 할 거 다 한 다음에는 원래 상태로 돌려야 되겠죠. 그게 요만큼이 들어가면 됩니다. 딜레이가 들어가는 게 좀 적합하지는 않지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딜레이를 걸겠습니다. 요 안에다가 이제 또 하나하나 넣으면 되죠. 셋 모드. 아웃 모드. 셋 컴피그. 잠깐만요. 맞겠죠? 맞겠죠? 갑자기 좀 아리까리하네요. 이미 이거는 저 직전편에 다 구현을 해놨던 거니까 TX 파워에 now TX 파워. 얘는 또 값을 여기서 업데이트를 해버리네. 뭐 크게 상관은 없겠네요, 그죠?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럼 따따따따따따따 다 하고 요 지점이 설정이 끝나는 지점이잖아요. 설정이 끝나는 지점. 그럼 요 타이밍에 서버가 클라이언트 쪽에 나 이제 설정 다 했다. 설정 완료라고 보내주는 겁니다. 설정 완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좋습니다. 경민님은 오늘 제가 배경 색깔 안 해드렸으니까 출석 포인트 2점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안 까먹고 잘 하는데 제가 무슨 딴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거 보네요. 자, 이제 다시 한번 해보죠.
왜 그거를 안 했지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드는데요. 뭔가 좀 찝찝한 하루네요. 안 까먹고 한다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하는데도 녹한다가 한 명이기 때문에 녹한다가 한 명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새로운 코드를 집어넣으면 한 번에 접속이 잘 안되네요. 이상한 현상입니다. 한 방에 접속이 잘 안되고 한 두 번 정도는 해야 제갈량인가 봅니다. 한 세 번 정도는 새로 접속을 해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잘 보이나. 이제 보이죠? 한 요 정도 느낌으로 해서 일단 뭐를 일단 얘를 이렇게 바꿔보죠. 이렇게 트랜스페런트 아니다. 채널을 48로 하고 주소를 3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03 초점 맞추기가 좀 어렵네요. 0348 이렇게 해서 저장하기를 누르면 전송 완료, 떠러러러러러럭 설정 완료. 됐죠? 여기 보이죠? ADDH 수정, 이거 수정, 채널이 왜 이따구로 나죠? 채널 부분 좀 이상하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1105.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숫자로 이렇게 돼서 날라왔죠? 됐고. 48. 인가? 샌드버프. 요 딜레이를 안 걸어줬구나. 요 딜레이를 안 걸어주면 안 돼요. 소량의 딜레이가 있어야 됩니다. 설정과 설정 사이에는. 자, 다시. 자, 이제 뭔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로라 모듈 딱 어디 설치해 놓고 설정값 바꾸려고 그놈을 뜯어오지 않아도 스마트폰 가지고 근처에 가서 똑딱똑딱똑딱 실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맞나요? 자, 이제 접속됐고, 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접속이 안 돼요. 3번 정도는 해줘야 되니까. 됐고. 자, 이번에 딱 새로 고침해 보면, 자, 잘 보세요. 주소는 03으로 바뀌었는데, 아까 제가 채널 48로 바꾸라 했는데 채널은 안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 100mm 딜레이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주소를 1로 하고 채널을 49로 해라. 채널 49에 주소 1번에 이 모드에 저 송신파워 24 이렇게 몽땅 다 바꿨습니다. 저 시리얼 모니터 잘 보세요. 저장하기. 전송 완료, 설정 완료. 딱딱 타이밍 맞게 뜨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페이지를 새로 고침을 때려보면 왜 안 바뀌지? 잠깐만요. 이 페이지 자체가 그 딱 고정이 된 페이지네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 잠시 이렇게 되면 곤란한데.
그러니까 이게 방금 문제가 뭐냐면요. 그게 콜백 함수로 아까 콜백 함수래. 익명 함수로 구현이 돼 있어가지고 서버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웹페이지 초기 화면 보내주는 부분 있잖아요. 그 지점이 어디냐? 핸들 루트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죠, 그죠? 여기서 뽁짝뽁짝뽁짝뽁짝뽁짝뽁짝뽁짝뽁짝 해서 보내주면. 아, 이거는 원본 자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딱 만약에 제가 사물인터넷 보드가 부팅이 사물인터넷 보드 자체가 재부팅이 되면 다음번 새로 고침할 때는 변경된 정보가 날아가지만 이미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면 지금 있는 이 리스폰스라는 문자열은 과거에 사용했던 게 계속 그대로 딸려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다? 원형 템플릿을 그대로 유지를 시킨 상태에서 메모리 낭비가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오리지널 이거는 템플릿이에요. 요 자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저 아래쪽에서 그 서버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딱 보내줄 때 요때 그죠? 이미 한 번 바뀐 거는 돌아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다 날라간 거니까 여기서 요렇게 하겠습니다. 스트링을 하나 더 쓰도록 하죠. 스트링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요거를 템플릿이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것도 예하고구나. my html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요거는 훼손되면 안 되는 원본인 거예요. 원본이고 원본을 사본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쓰는 거죠. 원본을 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스트링 리스폰스에 요 놈을 복붙을 해가지고 쓰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 없겠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게 콜바이 레퍼런스인가? 아니겠죠? 밸류가 카피된 거겠죠? 아리까리합니다. 접속 안 되네. 잠깐만요. 됐다. 접속됐다. 근데 채널 31은 뭐지? 31. 16진수를 10진수로 처리를 했나 보구나. 이것도 해결해야 되겠네요. 자, 미리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지금 문제가 또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값을 업데이트 할 적에 실제 여기 now 채널에 들어가 있는 값은 10진수거든요. 근데 제가 채널 값을 바꾼다고 47 이런 값을 썼던 거는 그래서 16진수로 보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서버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낼 때 16진수로 처리하지 말고 id는 16진수로 처리를 하고 채널은 그럼 잠시만요. id도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47을 10진수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좀 피곤하게 됐네요. 16진수를 10진수로 바꾸려면 16진수는 애초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왜냐면 아주 치명적인 에러를 발견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데이터에서 채널이 48이라는 숫자를 지금 받는 상황이잖아요. 요게 16진수는 4A 이런 식으로 적는 거잖아요. 요거는 제이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자열로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든 채널이든 16진수로 보내게 되면 이게 문자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진수로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10진수로 주고받는 걸로. 그럼 애초에 보낼 때 처음에 데이터를 보낼 적에 이렇게 16진수로 보내지 말고 그냥 이 부분을 날리면 10진수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헥사 코드를 생략을 하면 됐죠? 그럼 10진수로 주고받는데 단 우리가 입력하는 값을 여기다가 이제 명시를 해주죠. 주소는 요거는 0에서부터 255까지 입력할 수 있고 요거도 0에서부터 255 채널은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려면 40 요런 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뭐 자기가 규칙에 맞게 적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10진수로 갔다가 10진수로 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그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이 되겠네요. 됐고. 한번 해보죠. 자, 새로 고침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럼 지금 채널이 정상적으로 되려면 아마 74인가 그럴 겁니다. 74로 맞춰주고 주소 원래대로 한번 돌려보죠. 주소 2번이고 픽스드 트랜스미션에 21dBm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하고 저장하기 전송 완료 설정 완료 떴죠? 그럼 이 페이지가 새로 고침이 되면 지금 설정되어 있는 요 값이 그대로 나와야 되겠다, 그죠? 새로 고침해도 똑같은 화면 나오죠? 이제 해결이 됐죠? 그렇습니다. SYH님 반갑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번 예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이번 예제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로라 설정값 바꾸기.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은 좀 재미난 걸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이것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테스트 페이지에서 뭐를 한번 해보냐면 어디다가 배치를 할까? 요 저장하기 밑에다가 한 칸을 딱 더 만들어 가지고 텍스트 에어리어를 만들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지 또 까먹었는데요. 텍스트 에어리어는 멀티라인이 가능한 메모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가 요 콜스였던가? 콜스 30.
솔스펜 두 개 합치고 저 크기가 조금씩 커지고 있죠. 크기를 뭐 100% 이런 거 되나? 예, 안 되는 것 같네요. 자, 70. 됐고. 그 다음, 로스. 너무 크죠, 그죠? 너무 큽니다. 한 10 정도. 그럼 이 텍스트 에어리어 가지고 뭐를 할 거냐면, 얘를 로고 창처럼 한번 써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뭐 게이트웨이든 다른 디바이스든 간에 테스트 데이터를 전송하면 그거를 받은 놈이 반드시 응답을 하는 어떤 규칙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헬로우라고 보내면 어떤 디바이스의 주소하고 채널하고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헬로우라고 전송을 하면 그 놈이 뭐 어떤 데이터를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 이런 식으로 뭔가 로그에 이렇게 딱딱딱딱 나온다면 지금 내가 설정해 놓은 게 제대로 됐구나 안 됐구나 하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마치 채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디자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의 주소하고 저 채널 번호하고를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걔나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한데 뭐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한 칸 더 딱 만들어 가지고 하나에다가 다 때려 넣겠습니다. 입력을 해야 되겠죠. input type equal 텍스트 3칸을 딱 만듭니다. 딱 나왔고 요거에 이거 너비를 어떻게 지정을 하더라. 이거는 그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사이즈인가? 사이즈 맞네요. 자, 사이즈 6 잡아놓고 여기다가 ADDH ADDL CH 됐죠? 여기서 쓰는 겁니다. 이제 내가 보내줄 놈 거 여기 쓰고 제일 마지막에 버튼을 딱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input type 버튼 전송 딱딱딱딱 해가지고 이거 누르면 지정된 테스트 메시지가 로라로 날아가고 응답이 여기다가 뜨게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일단 여기 입력한 정보를 그러면 보내주는 명령이 두 종류가 되구나. 골치 아파지겠구나. 보내주는 거 말고 받기만 받는 걸로 하죠.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요 위에 설정 값을 만들어 가지고 저장하기를 누르면 데이터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업로드가 되잖아요. 그 경우의 수 하나, 내가 보내고자 하는 테스트 데이터에 주소와 채널을 입력한 거를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보내주는 행위, 두 종류가 있는데, 그럼 서버는 그 두 개의 세트 데이터를 구분을 지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거 한 개가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얘까지 추가하게 되면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디자인하지 말고, 어차피 이 정보는 내 거를 바꾸는 거잖아요. 누군가 어떤 로라 모듈 하나가 무조건 보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 그 보내주는 정보가 여기 출력이 되는 걸로 그렇게 갈아타겠습니다. 그러면 받는 것도 또 두 종류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외통수네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외통수니까 그럴 바에는 애초에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제이슨을 구성을 할 때 하나의 필드를 더 두겠습니다.
세팅을 할 때는 my 데이터에 타입이라는 값을 1로 해서 보내겠습니다. 타입이 1이면 세팅을 하는 거고, 타입이 0이면 테스트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렇게 가면 좀 느낌이 좋으려나요? 일단 그렇게 하죠. 그럼 타입이 1이라는 거를 날렸으니까 수신되는 이쪽에 제이슨 파즈를 하고 여기 타입이라는 게 또 들어오겠죠. int 타입 이꼴 뭔가 좀 개복잡해질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드는데요. 타입 이꼴 my 타입. 전송 완료가 무조건 여기서 뜨는 게 아니라 만약에 my 타입이 0이면 테스트 메시지 전송하는 절차 쭉 하면 되겠죠. else if my 타입이 1이면 원래 이제 하기로 했던 거 쭉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하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전송 완료는 얘 한정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내주면 되겠죠. 전송 완료 딱 보내줘놓고, 그럼 테스트 메시지 전송할 때 이제 그 대신에 my 타입이라는 거를 반드시 앞에 붙여서 보내줘야 되겠죠. 또 갑자기 작동 안 되면 어떡하지? 이제 규칙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다가 요만큼을 여기 아래쪽에 딱 붙여보겠습니다. 그 다음 전송하기를 눌렀을 때 저 값이 날아가면 되니까 또 id를 줘야 되겠죠. addh id send라는 접두사를 붙이겠습니다. addh addl addch 됐고,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on 클릭 테스트 msg라는 함수를 위에서 만들어서 호출해 버리겠습니다. 됐죠? 그 얘도 이따가 근데 여기다가 결과를 출력할, 일단 얘도 id가 있어야 되겠죠. id 이꼴 로그 myLog라는 이름을 붙여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msg라는 함수가 요 위에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이 되면 되겠죠. 펑션 테스트 메시지 이거 빼먹으면 안됩니다. 이 역슬래시. 그러면 제일 먼저 얘도 오브젝트를 구현을 하는데 my 타입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되겠죠. 얘가 0이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약속 관계가 맞으니까 일단 요대로 해두고, 그 다음 얘랑 똑같이 요걸 만드는 겁니다. 근데 앞에 접두사가 있었죠. send add 요렇게 거기에 있는 입력해 놓은 값을 단 공백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조건 입력은 한 거예요. 공백이 있으면 공백 있다고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공백은 없는 걸로. 그럼 이렇게 떡떡떡떡떡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제이슨으로 만들어서 쏴주면 되겠죠. 그럼 딱 쏴주면 여기서 받는 부분으로 가서
요 부분은 똑같이 파즈가 되겠죠. 여기 요 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파즈가 될 건데 얘는 요 용도로 이거를 쓰는 게 아니라 임시 변수로 받겠습니다. int 변수 이름 짓는 거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뭐 아무 때나 작동만 되면 되는 거니까. 딱딱딱딱 일단 받아가지고 땅땅땅 아니면 요 자체를 어차피 헤더 전송 로라 데이터를 지금 전송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바이트 헤더 바로 요 담아버리면 되겠네요. 3개짜리 딱 만들어주고 색깔 바뀌니까 불안하네요. 그죠? 마이 헤더에 0 마이 헤더에 1 3바이트 데이터 구성됐죠? 로라로 쌓아주면 됩니다. 로라의 라이트 마이 헤더에 3바이트 그 다음 테스트 메시지 자동으로 전송되면 되죠? 그거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그럼 저쪽에서 안녕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면 녹한다입니다 라고 무조건 응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핑퐁 테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됐고 그럼 어떤 임의의 디바이스에서 루프 안에 이런 규칙을 만들면 되겠죠. 만약에 로라가 available 하다면 내 거에 날라온 거잖아요. 스트링으로 봤습니다. 데이터는 로라의 read string until 종료 문자까지 읽어드린 다음에 만약에 데이터가 안녕하세요 이면 테스트 메시지이다. 일단 개념적으로 가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쓰지는 않지만 테스트 메시지라는 게 감지가 되면 응답을 한다. 근데 얘가 응답하려면 보낸 놈의 주소도 알아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또 있네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하지? 앞에 3바이트의 주소 정보를 보내겠습니다. 앞에 3바이트에 누가 보내는 건지를 얘가 알아내야 되니까 이 상당히 뭐 간단히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요 3바이트 보내주고 요 똑같은 거를 한 번 더 보내주겠습니다. 이거는 로라 모듈에서 사용하는 주소 체계고 요거는 내가 주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응답을 하려면 받는 놈의 주소를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 주소에 해당되는 놈한테 가기는 가지만 저 주소가 그 모듈한테 전송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로라 모듈 간의 주소를 식별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실제 받는 데이터는 이거를 제외한 것만 받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내줘 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3바이트는 주소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요거 읽어드리기 전에 available 하기 전에 바이트 일단 대충 가는 겁니다. receive 1, 2, 3 이렇게 가죠. 아니면 배열로 가겠습니다. receive header 3개에다가 로라의 read bytes 3바이트 읽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먼저 날라오는 거 3바이트 딱 읽어드리고 그럼 이거는 보낸 놈의 주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응답할 때 얘도 요거 보낸 놈의 주소가 이건 거니까 요거 먼저 헤더 파일 보내주고 야 너 받아라 라고 하면서 녹한다입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겁니다. 대충 느낌 오시나요? 그러면 이거는 보낸 놈의 주소니까 보낸 놈의 주소로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게 되는, 응답하는 게 되는 거죠. 그 에코 시스템 들어봤죠? 메아리 하면 저기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수순은 뭐겠습니까? 저 받은 거를 이제 그래갖고 보내주면 잠깐만 로라 데이터를 보내주면
결국 받게 되는 게 또 요 위치겠네요. 그죠? 그럼 얘도 두 번 보내줘야 되겠네요. 두 번 땅땅 보내주고, 안녕하세요면 요렇게 처리를 하고, 서로 간에 그 관계가 인식이 돼야 되니까, 데이터가 녹한다입니다라는 게 나오면 이거는 이제 응답이죠. 응답인 상황. 응답이면 응답이 날라왔으니까 보내주고, 응답이 날라오면 이거는 스마트폰의 결과를 알려준다. 됐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에 전송하려면 요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보내주면 되는데, 문제가 여기 보내주는 메시지는 모조리 지금 아까 전에 만들어 놨던 th 섹션에 뜨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주소 체계가 그저 제이슨으로 보내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아니면 아싸리 저거조차도 로그에 출력을 해버리면 될 것 같네요. 저거조차도. 그러니까 저 이제 요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개 복잡하다. 너무 개 복잡합니다. 일단 요 텍스트 에어리어에 그 텍스트를 어펜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니까. 요 이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할 필요 없겠구나. 자, 요대로 두고, 아까 함수 만들어 놓은 거 요 다 있으니까. 갑자기 마우스가 왜 이러나요? 갑자기 마우스가 왜 이러죠? 돌아왔네요. 자.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요게 여기서 가져오기 버튼 누르면 되는 거니까, 도큐먼트에 get element by id, 마이로그, 요 텍스트 에어리어죠. 여기에 일단 밸류 해보겠습니다. 안녕. 이렇게 하면 마이로그의 밸류, 이건 텍스트인가? 아무 반응이 없죠, 그죠? 잠깐만요. 마이로그. 요 아이디 아직 안 붙였네요. 자, 마이로그. 안녕이라고 떴죠, 그죠? 그럼 이게 아니라 로그는 아래쪽으로 줄줄줄 이렇게 프린트 돼야 되니까, 한 번 누를 때마다 이게 어펜드 돼야 되겠죠. 이렇게 어펜드 시키면 이렇게 될 건데, 개행이 돼야 되니까 개행 문자가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역슬래시 n이라고 한번 해보죠. 간단히 해결되네요. 역슬래시 n을 붙이면 되는 거네요. 요 이제 데이터 받으면 이렇게 따따따따따 하나씩 들어가면 되니까, 요 이제 서버 쪽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저 무조건 마이로그에다가 해버리는 겁니다. 아까는 텍스트 저 위에 저 th 별도로 리절트 만들어 놓은 거에 띄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얘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가 수신이 온 메시지 되면 요게 아니라 무조건 수신되는 거는 여기다가 프린트 하는 걸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뭐 설정 완료라든지 뭐 그런 것도 거기 딱딱딱 프린트가 되겠고, 그렇죠. 그리고 테스트 메시지 전송할 때도 여기서 테스트 메시지가 전송됐다는 의미로 여기다가 좀 표시를 해주면 좋겠죠. 테스트 메시지 전송, 이런 식으로. 자, 라인 끝에 요거 넣는 거 빼먹지 말고. 뭐 된 것 같은데 될까요? 자, 그럼 일단 어떻게 하냐면, 잘 되는지 실험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코드 2세트로 가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장해두고. 자, 2세트를 해서. 왜 2세트냐? 인터넷 공유기 검색하는 이름이 달라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노칸다의 로라 노드 1이라는 이름을 쓰고, 얘는 로라 노드 2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비밀번호는 똑같이 하고. 그래서 스마트폰 가지고 각각 세팅을 해서 테스트 메시지가 주고받아지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요거는 일단 첫 번째 보드에다가 잡아 놓겠습니다. 요게 잘 작동이 되면 이게 오늘의 마지막 예제입니다. 응답 결과 알려준다. 여기다가 이러면 되겠네요. 녹한다입니다. 응답. 어허. 자, 두 번째 보드에 한 번도 지금까지 안 썼던 두 번째 보드에도 코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드 두 개의 전원만 연결해 놓고 한번 작업을 해보면 되겠죠. 잘 될란가? 오늘 상당히 혼돈의 도가니였는데, 뭐 보시기에 난이도가 어땠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상당히 어렵죠, 그죠? 자, 이제 보드 두 개 다 전원을 딱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작업은 스마트폰 가지고 다 해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 로라 모듈 두 개를 노칸다 컴퍼니에서 샀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노칸다 컴퍼니에서 두 대를 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두 대를 전원을 연결하니 아래쪽에 노칸다 로라 노드 1, 2가 나오잖아요, 그죠?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딱 1번부터 한번 세팅을 들어가 보는 거죠. 연결됨 떴죠? 그러면 이제 여기 새로 고침 딱 하면 요놈 현재 세팅되어 있는 정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주소를 1번으로 하겠습니다. 주소를 1번으로 해서 저장하기를 한번 눌러보죠.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된 건가? 안 됐네요.
아, 1로 바꿨죠, 그죠? 아, 1로 바꿨으니까 1이고, 여기 아무것도 안 뜨네요, 그죠? 여기 떠야 되는데, 지금. 근데, 변경은 됐습니다. 아, 안 됐네. 제기랄. 뭐가 문제지? 로고 창하고 같이 봐야 되겠네요. 로고 창하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꽂지 말고, 얘가 1번이거든요. 여기다가 컴퓨터 시리얼 모니터 연결하고. 화면을 같이 보면서, 뭐, 내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모르겠으니까, 음, 됐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기랄. 될 것처럼 해놓고 안 되니까 좀 민망하네요. 조금 전까지 잘 됐는데, 그죠? 갑자기, 하려니까 또 그러네. 자, 새로 고침. 코드가 바뀐 건가? 이 접속을 했으면 여기 뭐라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데 요 스마트폰 화면에는 나오거든요.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무슨 상황이지? 무슨 상황이지? 음, 어? 일단 이제 뽑고 코드 다시 잡아놓겠습니다. 뭐지? 무슨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자, 다시 처음부터 초심을 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또 테스트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만들었으면 잘 돌아가야 됩니다. 탄탄하게. 자, 서버 열렸고, 자, 다시 처음부터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접속을 했으면 접속을 했다라고 저기 딱 떠야 되니까,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녹한다 노드 1에 새로 고침을 딱 때리면, 어? 뭐죠? 화면은 나오는데, 화면은 나오는데, 아니면, 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자, 아까 전에 제가 뭔가 큰 규칙을 하나 바꿨었잖아요. 큰 규칙을 바꾼 게, 어, 데이터를 딱 때렸을 때, 이렇든 저렇든 간에 뭐가 떠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음, 그럼 자바스크립트 쪽에 에러가 나서 작동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네. 스마트폰에서 그게 디버깅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바스크립트 쪽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마이로그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때려 맞춰 보겠습니다. send ch 테스트 메시지 감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겠는데 펑션 문제없죠? 문제없고 땡땡
아, 얘하고 얘하고가 좀 어떤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으, 으. 이거를 일단 2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좀 상당히 독특한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2로 바꾸고 다시 try. 뭐 얘가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아닌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될 만한 여지가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과연 녹한다의 촉이 맞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예리하거든요, 녹한다는. 촉이 좋습니다. 눈치가 빨라요. 아, 아니네요. 근데 왜 화면은 왜 나오죠? 화면이 왜 나오지? 이 참 알 수 없는 현상인데요. 새로 고침하면 화면은 나오는데 접속했으면 여기 뭐 커넥트 했다라고 이렇게 복작복 나올 거거든요. 내가 뭘 했기 때 해서 그렇지. 음, 뭐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어떤 가설은 요럴 때 우리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서 문제를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테스트 메시지. 문제가 없는데. 자, 일단 요거 없었는데 추가된 거죠, 그죠? 뺍니다. 좀 이따 다시 넣으면 되니까. 그 다음 없었다가 들어간 거 요거죠? 요만큼 뺍니다. 그 다음 집어넣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돌아간다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방금 빼난 두 부분 중에 문제가 있다라고 추론하면 되겠죠. 크게 문제를 먼저 찾고 거기서 또 찾고 따따따따 그 형사들이 범인을 특정해 나가듯이. 근데 세세한 거를 찾으면서 가면 문제를 못 찾아요. 크게 이만큼 듬직듬직 드러내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거를. 예전에 생각해보니까 교수님한테 상당히 많이 들었던 노이로제 걸리는 단어네요. 논문은 탑다운 방식으로 적어라. 이 말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탑다운 방식. 그래도 안 나오나요? 이거 뭐지? 이거 잠시만. 이 폰이 지금 이상한 건가? 잠깐만요. 이 뭔가 지금 상당히 이상한 상황인데요. 방금 제가 수정한 화면이 여기 반영이 되기는 됐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전혀 안 되는 그림이지? 이 아이디가 너무 길면 안 되나요? 로라노드 1이라 하겠습니다. 로라노드 1. 딱히 문제될 게 전혀 없는데 웹 소켓도 문제 없고 뭐 이런 것도 전혀 건드린 거 없고 음,
타입이라는 걸 쓰면 안 된다? 어딘가 지금 치명적인 자바스크립트 문법 에러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자, 감각 좋으신 분들은 한번 때려 맞춰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갑자기 사물 인터넷 보드는 먹통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자, 로라 노드 1 찾았고요. 비밀번호 쳐넣었습니다. 연결됐고 새로 고침합니다. 그럼 여기 접속했다라고 떠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의심 가는 부위를 한번 족쳐 보겠습니다. 아, 뭐 없는데 큰일 났네. 요거 좀 의심스럽네요. 요거를 일단 한번 빼보겠습니다. 도큐먼트에 지금은 또 마이 로고가 있지도 않네. 아니면 요만큼을, 그죠? 자바스크립트 부분만 요 안에 잡아 넣는 것도, 넣어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요 안에. 이 뭐 문제 없나? 이 뭐 보는 방법 없나요? 인밸리드 토큰. 이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죠, 그죠? 이건 얘가 들어가서 그렇구나. 귀찮네. 웹소켓 머시기. 이것도 지금은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게 참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지? 연금술사님 반갑습니다. 자, 연금술사님이 상사로 진급하셨다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해보죠. 자, 그럼 지금 스마트폰이 마탱이가 같다라는 일단 어떤 그걸로 요 코드는 제가 다 저장해 놨으니까 일단 예제를 직전 예제로 돌리는 겁니다. 얘는 돌아갔었잖아요, 그죠? 얘가 돌아가는데 지금 했던 거 안 된다. 그러면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과정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요거를 다시 잡아 넣어 보는 거죠. 괜히 벌집을 쑤신 그런 기분인데요. 가만히 있는 말벌집을 괜히 쑤셔가지고 오늘 제때 집에 못 갈 것 같다는 느낌인데. 자, 빨리빨리 해결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녹한다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녹한다 로라 연결하고 새로 고침하고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누가 접속했다라고 이렇게 뜨고 제가 뭔 값을 보내주면 이렇게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는데 예제 3번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자바스크립트 쪽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시 펼쳐놓고 우리 같이 범인을 찾아보는 겁니다. 무슨 벌집을 쑤셨길래
텍스트 에어리어 땡땡땡 문제없고 땡땡 td 콜 스팬 2 인풋 타입 텍스트 send ch 밸류 전송 온 클릭 요 부분 뭐 아무 과제 없죠. 테스트 msg get element by id myLog 밸류 문제없고 send 뭔 에러 메시지라도 나오면 참 좋을 텐데 큰일 났습니다. 뭐 전혀 문제 없는 건데 그죠? 큰일이네. 어떻게 이거 범인을 찾죠? 뭐가 과연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그럼 얘를 호출하는 것보다 얘가 일단 요 펑션 두 개를 통째로 일단 한번 빼보겠습니다. 요 펑션 두 개를 통째로 밖으로 빼고 호출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요 사이밖에 지금 범인이 있을 데가 없거든요. 펑션 테스트 메시지 잡았다 요 놈을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잡았다 요 놈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희한하네. 전송은 되는데 접속이 안 된다. 전송은 되는데 접속이 안 된다. 좋아, 그러면 요 안에 테이블도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안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테이블까지 날려버리면 이 원래 있던 거고 이 요 안에 이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왜 안 되죠? 심란하네. 요것도 뭐 어차피 지정된 패턴이 없으니까 뭐 아무 일도 안 벌어질 거고 그죠? 리스폰스 보내고
잘 나가다가 마무리가 안 되는 녹한다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만 하면 끝인데,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건데. 아, 안 돼요. 아, 이거 진짜 왜 이렇지? 아,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거는 뭐, 어차피 작동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로라가 오벨로블 하면. 이번에는 저게 없는데. 만약에 이게 결판이 안 나면 이거는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고, 오늘 예제는 그 설정 값을 스마트폰 가지고 바꾸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업데이트 된 거 다 뺐거든요.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안 나오고. 음, 브레이크, 좋고. 아, 심란하네요. 뭔가 화장실 갔다가 그거를 안 하고 온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 마무리 짓기에는 너무 찝찝한 그 마무리잖아요. 그죠? 아무리 봐도 이상하네. 자,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된 거는 지금 다 가지고 있으니까 2번 이거는 되니까 이거 깔고 2번 깔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형태로 어디있냐. 자,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손 떼겠습니다. 요까지만 한번 해보고 칼을 꺼냈으면 썰어야 되잖아요. 그죠? 도큐먼트 됐고 문제없고 따따따따 됐다. 일단 요까지 해서 야금야금 한번 전진해 보는 겁니다. 요거 잡아놓은 거 가지고 일단 호출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문제없는지 한번 보고.
야금야금 앞으로 나가는 전략. 아, 또 왜 연결이 안 되냐. 아이고, 죽겠습니다. 아, 됐다. 연결됐고. 어? 안 나오네. 그럼 다시. 한 5분 안에 결판 안 나면 그냥 치우겠습니다. 제가 방금 3번 예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 해서 추가를 한 내용인데요. 원래 오늘 목적 자체가 스마트폰으로 설정값 바꾸는 건 아까 이미 목적을 이뤘잖아요. 그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너무나 또 이게 목요일을 불태우면 좋긴 좋지만 너무 한 휴에 무리하면 또 체력이 딸리거든요. 연결이라도 좀 한 번에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연결도 잘 안 되고 참 환장하겠네요. 갑자기 연결이 안 돼요. 아, 환장하겠네.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돼. 그럼 보드를 다시 한번 재부팅 해보고, 접속됐다고 떴죠, 그죠? 그럼 얘가 떴다면 결국 여기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네요. 자, 같이 크게 눈을 뜨고 한번 보겠습니다. 눈을 굉장히 크게 뜨고, 펑션 테스트 메시지 커넥션 샌드. 아, 아무리 봐도 문제 없는데. 설마 한글 썼다고 그러진 않겠죠? 일단 마이로고가 없으니까 마이로고까지는 아래쪽에 만들어 주겠습니다. 텍스트 에어리어 땡땡 마이로그 텍스트 에어리어 dd 오케이.
아, 얘도 없구나. 아, 얘들 세 개도 없구나. 빨리빨리 팍팍 치고 빠져야 되는데 코드 업로드 하는데 한 세월, 보드 접속하는데 한 세월 하는 저도 답답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그 열심히만 한다고 지금 해결이 되는 상태가 아니라서. 자, 일단 접속이 됐고, 여기서부터 안 되네. 요놈하고 요놈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바스크립트가 안 돌아갑니다. 아, 그 코드가, 웹소켓 코드가 안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엘레먼트 바이 아이디. 아무리 봐도 문제 없는데. 펑크션 맞잖아요. 테스트 메시지, 샌드 세팅, 땡땡. 이 시도에 만약에 그게 안 돌아가면, 웹소켓 코드가 안 돌아가면 여기서 그냥 샷다 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코드가 들어갔는데 웹소켓 서버에서 접속을 감지를 하면 조금 더 한번 이어서 나가보고, 지금 이 추라이에 안 되면 그냥 깔끔하게 접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지금 뭐 어쩌라는 건지, 이 뭐 문제될 만한 여지가 전혀 없는데. 스마트폰의 크롬 브라우저가 후져가지고 텍스트 에어리어가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맞다. 그러면 더 좋은 폰이 있는데 제가 왜 계속 저걸로 하고 있었죠? 일단 얘로 한번 접속해보고, 일단 얘로 한번 추라이 해보고, 만약에 스마트폰이 버전이 꾸져서 그런 것 다면 이거 바로 던져야 될 것 같네요. 그죠? 텍스트 에어리어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지금 얘가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자, 더 좋은 폰 가지고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딨냐, 크롬. 이거 되면 진짜 짜증날 것 같은데. 그냥 하지 말까요? 될 것 같은데. 되면 엄청나게 짜증날 것 같은데. 자, 일단 접속은 했고요. 192, 168, 41. 이렇게 해도 안 나오긴 안 나오네요. 자, 이유 모르겠습니다.
자, 방금 이 현상에 대해서 문제점을 간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출석 포인트를 5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거든요. 뭐 문제될 만한 게 전혀 없는데. 자, 이제 문제가 되던 함수도 날렸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상황인 거죠. 오, 됐다. 그러면 텍스트 에어리어가 있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럼 요 문제는 딱 요거 한 줄인데요. 왜죠, 이거? 좀 전에 지었던 거, 이거. 자,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다시 보죠.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죠? 자, 눈을 크게 뜨고 마이로그. 일단 쟤는 아까 좀 지웠으니까, 그죠? 마이로그 해주면 되는 거고. 도큐먼트 get element.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는데. 다운표 펑션 함수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요? 테스트 데이터라는 함수 이름으로 하고, 마이로 될 듯 안 될 듯 될 듯 안 될 듯 이러니까 상당히 화딱지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안 돼요. 자, 지금 작동 안 되거든요. 자, 왜 안 되는지. 자, 한번 찾아봅시다. 뭐지? 진짜 황당하네요. 텍스트 에어리어에 id가 들어가서 그렇다. 일단 이런 전제 조건을 한번 세워보죠. 함수는 문제가 될 만한 여지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리고 뭐 안에 뭐가 있든 간에 호출 안 하면 그냥 그만인 것이고, 안에 뭐 불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호출했는데 그게 없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호출 안 하면 문제 없는 거잖아요. 눈물 난다. 눈물 날 것 같습니다. 연결되네. 뭐야 그러면? 요거 딱 이게 문제입니다. 요거 이 뭐 왜죠? 이 한 줄이 뭐라고? 마이로그 맞잖아요. 아까 내가 뭐라 적었었지?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해보죠. 아까 다 테스트 했잖아요.
다 테스트 하고 옮겼는데 이놈의 손이 왜 안 되죠? 이거 뭐 하고 있죠 지금? 응? 그래 되잖아요. 여기선 되는데 왜 저기선 안 되나요? 알 수 없습니다. 다 되는데 함수 이름이 문제다? 그럴 리가 있나요, 그죠? 녹한다는 자바스크립트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 스마트폰 내부에 있는 이 크롬하고 얘하고 뭔가 조금 다르지 않나 싶어. 그러면 애초에 텍스트 에어리어 말고 다른 걸로 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좀 늦은 타이밍인 것 같긴 하지만 요렇게 안 가보죠. 이거 좀 더 느낌이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요렇게 한번 가보죠. 텍스트 에어리어가 뭔가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요 아이디 로그를 얘 빼겠습니다. 뭐 잘 안되니까 여기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니라 아까 3번으로 저장해놨던 거를 자,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녹한다의 긍지를 지금 보고 계신 거니까 많이 응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텍스트 에어리어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고 얘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모든 거 다 그대로 유지하고 얘를 여기다 붙인 다음에 요거의 이너 텍스트로 바꾸면 되겠죠. 요게 만약에 작동이 되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것보다는 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자, 문법상 문제 이너 텍스트 됐고 자, 일단 요걸로 한번 추라해 보겠습니다. CHH님이 응원을 해주셨군요. 좋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안되네. 기가 막히게 안되네요. 왜 이렇지?
아, 진짜 심란하네. 기가 막히게 안 된단 말이죠. 일단 요만큼 한번 빼보죠. 사이즈가 오버됐나? 사이즈가 오버됐을까요? 지금도 웹 서버는 작동했지만 웹 소켓 서버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뻗었다라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플러스는 연산자가 안 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얘를 일단 한번 빼보죠. 요놈하고 두 개를 빼는 겁니다. 눈물, 눈물 난다. 눈물 납니다. 눈물 납니다. 이제 딱 정확히 하겠습니다. 지금 했는데 똑같이 안 되면 그냥 2번 예제까지가 최종 결과물이고 3번은 다음에 언젠가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있을 순 없으니까. 자, 요거 했는데 갑자기 여기 접속했다라고 뜨면 조금 더 한번 해보고,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냥 여기서 끝인 겁니다.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어! 접속됐다고 나왔네요. 아,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이거네요. 이 플러스 는이라고 하는 이 연산자가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는이라고 된 거. 왜 안 되지? 왜 안 되나요? 아, 그 끝낸다고 했는데 또 살짝 돼가지고 또 이거 뭐 애매하게 됐는데,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값을 이렇게 한번 해보죠. 변수로 받습니다. 어, 마이로그 여기다가 일단 딱 받아서 요 새로운 값을 쓸 때 요게 뭐 어차피 그 말이긴 그 말인데 플러스 는이라는 연산자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요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도 똑같이 갖고 와서 요거 아니고 여기다가 더해서 덮어쓰라. 스마트폰은 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뭐 동작 방식이 좀 다른가 보네요. 자, 요렇게 다시 해보죠. 자, 요게 안 돌아가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돌아가면 또 조금 더 한번 해보고. 아, 이건 아니고요.
자, 두근두근하네요. 일단 AP 접속은 했고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아, 접속 안 되네요. 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왜 그렇죠?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지 않나요? 왜 그렇죠? 왜 컴퓨터에서는 되는 게 스마트폰에서는 안 되나요? 자바스크립트 이거는 아두이노 안에 있다고 뭐 아두이노 코드인 거 아니거든요. 모든 거는 웹 브라우저에서 해석이 되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까? 어차피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오브젝트를 가지고 와서 마이로그 오브젝트를 가지고 와서 요거한 뭔데 그게 그 말인데. 이게 뭐 그 말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잠깐만요. 심란하네. 심란하네. 마이밸류를 가지고 와서 마이로그를 더하기를 일단 딱 때려가지고 요거를 여기다가 덮어 쓴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는 값을 여기 카피해서 요거 한 다음에 요렇게 덮어 쓴다. 요렇게 한번 가보죠. 위에도 똑같이. 자, 이거를 진짜 이제 마지막 추라이로 하고 녹한다는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와서 요거에다가 요래 하고 요래 하고 요거를 여기다 잡아 넣는다. 됐다. 마지막 추라이. 제가 이 코드는 불완전한 코드로 올려두겠습니다. 올려두고 다음에 요 예제를 다시 스타트로 끊어가지고 한번 작동되도록 만들어 보는 거죠. 그것도 재밌겠죠, 그죠? 고장난 코드 고치기.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요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더라 하는 거를 녹한다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아주 넉넉하게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모르겠네요.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가? 그렇게 스마트폰이 허접하진 않은데. 안 됩니다. 자, 할 수 없네요. 제가 이거를 안 된다라고 하는 걸 확신시켜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여기서
똑같은 메커니즘이 여기서 돌아가고 있는데 요거는 잘 되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잘 되고 있잖아요. 똑같이 했는데 제가 안 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찝찝하긴 한데, 자, 여기까지를 일단 3번 예제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3번 예제는 언젠가 다같이 리벤지 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또 너무 길어지면 하는 저도 지치지만 보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숫자 야구 한 판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숫자 야구 들어오십시오. 녹한다의 숫자 야구 게임입니다. 컴퓨터가 방금 랜덤한 숫자 5자리를 뽑았습니다. 그 5자리 숫자를 맞추는 게임인데요. 0부터 9까지 중복되지 않는 5개의 숫자고, 내가 그 숫자를 자릿수하고 숫자가 정확히 일치를 하면 그 개수만큼 스트라이크, 그 숫자가 포함은 되는데 자릿수가 맞지 않으면 그 개수만큼 볼이 나옵니다. 그럼 스트라이크 몇 개, 볼 몇 개인지를 보고 그 숫자를 찾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번 해보십시오. 억울하네. 이거 하시는 동안에 저는 요거를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짜증이 나서. 자, 요만큼 요렇게 두고, 이 너무 공간이 협소하네요. 너무 요만큼은 없어도 되겠구나. 왜 안되지? 왜 안되지? 결과를 스마트폰에서만 봐야 되니까 이거를 뭔가 추적을 할 수가 없네요. 참 답답한 현실이네요. 자, 미련을 버리고 숫자 야구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죠. 삼 번 예제는 제가 메모를 해놔야 되겠네요. 완성이 안 된 예제니까. 완성이 안 된 예제. 아직 완성 안됨. 스마트폰에서 설정을 변경하고 다른 로라 모듈과 시험 통신을 할 수 있는 예시를 구현하시오. 작업하다가 시간 관계상 일단 멈추었음. 다음에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함. 이렇게 메모해두죠. 78095에 포스트라이크고 34689에 원이면 5가 중복이 되네요, 그죠? 그럼 5는 맞고, 경민님이 5개 찾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경민님 일단 원 스코어 획득. 그리고 경민님은 이거 외에도 좀 죄송한 사실이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2점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후원자분들에게 대우해드리는 거는 아주 중요한 건데 제가 누락을 했으니까 그거만큼 죄송스러운 일이 없네요.
자, 이제 5개 숫자 나왔으니까 당장 맞춰보죠. 7, 8, 0, 2, 5. 여기서 5개 매치되는 거고. 3, 4, 6, 8, 9. 3, 4, 6, 8, 9에 8이 맞는 거니까 1로 바꾸고,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보다는 87201에 3개가 맞다. 그럼 여기서 포함 안 되는 것이 8720, 1은 안 되고, 1은 어차피 나가리고, 여기서 3개가 맞으니까 872 5빵? 872 5빵. 아니네요. 결과가 더 안 좋아졌죠. 그러면 87205 87205 이것도 다 정답일 수가 없겠네. 87205에 3개, 87205에 3개, 87025에 78025에 빵개. 뻘쭘하네요. 자, 다시 3개 맞는 게 87205. 87250 뭐 벌써 입력을 했었네요. 87201 87201에 3개. 이거 아까 했던 거구나. 샘플이 좀 좋은 게 없네요. 하나하나 노가다로 찾아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3, 4, 6, 8, 9. 자, 노가다로 한번 찾아보죠. 반짝반짝. 경민님이 정답을 찾으셨군요. 정답은 8750이었습니다. 87502. 요것만 바꾸면 됐었는데, 안타깝죠, 그죠? 자, 1등은 경민님. 자, 이미 맥시멈을 획득하셨고, 스티커님이 2등, 3등을 차지해서 2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여세를 몰아서 한 판 더 하고, 이번 주 녹한다의 마지막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뭔가 화장실 갔다가 마무리를 하는 것 같은 아주 찝찝한 느낌인데, 우리에게는 또 다음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영 안 볼 사이는 아니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코드를 들고 가서 개인적으로 좀 테스트 해보면서 뭐가 문제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상당히 슬프네요. 참여하셔도 됩니다. 결정적일 때 빠지시면 되죠. 결정적인 순간에 답을 입력을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13579) 세 개. 13579에 3개가 있다. 97531에도 3개가 있다.
이거 반대로 쓴 거였구나. 그렇네. 똑같은 거였네, 그죠? 5, 58079. 좋습니다. 58079에 한 개다. 58079에 한 개다. 그럼 얘가 3개고 3개가 매치가 되니까 이 3개가 맞다면 10579 10579 아니면 이게 만약에 맞다면 요게 아니라는 게 모순이 되니까 요 중에 한 개가 맞고 13 뭐뭐인데 578 중에 한 개, 579 중에 한 개, 그리고 80 중에 한 개, 12360에 4개. 자, 그럼 요 중에 한 개 아닌 것만 찾으면 되죠. 80 중에 한 개인데 공 나왔으니까 요거 됐고 13 들어갔고 130 26 그러면 15360 15360 어림없네요. 자, 17360 17360에 4개. 그러면 요 자리가 바뀌었는데 그거라면 19360이겠네요. 19360. 아니네. 벌써 5개 찾았네요. 12367. 누가 먼저 입력했겠죠? 12367. 푸른 달님이 제일 먼저 입력한 것 같네요. 그죠? 요샘님 2등, 경민님 12367이었네요. 푸른 달님 1.1던 획득. 좋습니다. 좋습니다. 12367. 요거, 7을 건너뛰었구나. 좋네요. 자, 이제 배치의 문제니까, 아직 스트라이커가 2개밖에 안 나왔었네요. 자, 그럼 힌트가 또 없네요. 그죠? 12367에서. 무작위로 섞어야 되는데. 76413. 76413에 2개가 맞다. 그럼 여기서 아닌 게 4가 2라고 보면 되니까 여기서 2개가 맞고 7631 이렇게 4개가 있고 2개가 맞다. 46713에 3개가 맞다. 자, 범인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가 두 개가 맞다면 여기 두 개가 맞고 여기 두 개가 틀리다면 이렇게가 맞고 713이 맞다는 게 되고 62713은 어떻나요? 62713 62713 누구 한번 입력해 보시죠. 녹한다를 믿고 62713을 입력하는 겁니다. 추천번호 62713 아무도 입력 안 해서 녹한다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요셉님이 입력을 하셨네요. 녹한다를 믿으신 요셉님이 정답을 맞추셨네요. 요거 두 개를 보고 답을 찾았습니다. 요거 두 개를 보고. 요셉님 2점 획득. 아, 좋네요. 그죠? 잘 보세요. 여기 딱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개가 맞거든요. 여기서 세 개가 맞다라고 했습니다. 스트라이크 개수가. 그러면 얘가 두 개가 맞거나 얘가 두 개가 맞는 상황인데, 얘가 만약에 두 개가 맞다면, 그죠? 얘가 두 개가 맞고 얘가 두 개가 틀리다면, 얘는 아무리 높아도 투 스트라이크 밖에 나올 수 없거든요.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럼 얘 두 개가 맞다라고 일단 생각해보면, 얘 맞고, 그런데, 뭐 그냥 제 느낌대로 한 것 같네요. 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출석 포인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좀 513편의 녹한다는 도망을 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별거 없는 내용이긴 했지만 녹한다를 좀 응원해 주실 분들은 이쪽에 녹한다의 후원 계좌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콘텐츠 후원금, 콘텐츠를 더 열심히 만들라는 의미로 후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녹한다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주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더 현란하게 한번 해보라는 의미로 후원해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 또 이제 주말 동안에는 녹한다가 금토일에는 안 나타날 거기 때문에 찾으실 분들은 오픈톡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심심한 녹한다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셔가지고 커뮤니티라는 버튼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 눌러서 아래로 샥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샥 내려가시면 링크 있을 겁니다.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513편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